영진닷컴 이기적 수험서 ITQ 엑셀 2021 버전 문제를 같이 풀어볼게요. 먼저 엑셀 2021 버전 실행을 해주세요. 그리고 새 통합 문서 열어주세요. 왼쪽 상단에 저장 아이콘 있죠? 단축키 Ctrl S키예요. 이제 찾아보기를 눌러주세요. 파일의 저장 위치 수험자 유의사항에 나와 있습니다. 내 PC 아래 문서 아래 ITQ라는 폴더 여기에 저장하고요. 저장 파일 이름 형식 수험번호 8자리 하이픈 자신의 이름 이렇게 지정을 하는데요. 시험 접수한 사람은 자신의 수험번호로 연습을 해주고요. 접수하지 않았다면 임의의 숫자 8자리나 교재에 지정되어 있는 수험번호 사용을 해주세요. 이제 저장을 눌러주세요. 다음으로 답안 작성 요령에 내용을 보면은 열너비 지정하는 게 있습니다. A열 머리글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그리고 열너비 눌러주고요. 숫자 1 입력하고 확인 눌러주세요. A열 머리글 왼쪽에 삼각형 모양 있죠? 이 부분 클릭하면 전체 셀 선택되죠. 홈탭에 글꼴 설정할 수 있는데요. 굴림 지정되어 있다면 그대로 놔두고요. 맑은 고딕이나 다른 게 설정되어 있다면 굴림 입력해서 엔터키 눌러서 전체 셀 굴림으로 바꿔놓으세요. 글자 크기는 11포인트고요. 그리고 정렬에 해당하는 맞춤 이거는 필요할 때마다 정렬하도록 할게요. 그럼 이제 B2 셀 클릭해 놓고요. 화면 아래로 이동을 해주세요. 시트명 써있죠? 컨트롤 키 누른 채 마우스 클릭해서 오른쪽에 한번 드래그 다시 한번 컨트롤 마우스 클릭해 드래그 제일 왼쪽에 시트 1 더블 클릭해 주세요. 시트명을 제1작업이라고 변경을 해주세요. 두 번째 시트명도 더블 클릭해 제2작업이라고 변경 세 번째 시트명 더블 클릭해 제3작업이라고 변경하세요. 이제 제1작업 시트로 가주세요. 답안 작성 요령에는 제4작업까지 나와 있는데요. 그거는 차트에서 다시 만들 거예요. 제1작업 시트 방금 조건에서 제일 첫 번째에 있는 글꼴 설정 이거를 미리 해놨고요. 이제 출력 형태에 보여지는 내용 있죠. 4행에서 14행까지 내용들 보면은 모두 타이핑해서 입력을 해야 되는데요. 정렬도 각각 지정되어 있고요. 몇 개 셀이 하나의 셀로 병합된 것도 보이는데요. 모두 무시하고 내용을 입력해주면 돼요. B4에서부터 내용을 입력해주는데 괄호 1번 그리고 괄호 2, 3, 4, 5, 6번 여기는 문제 번호니까요. 내용 입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H14셀 여기도 내용 입력하지 않고요. 나머지 내용들 입력을 해주세요. 1, 2, 3행은 그 다음에 작업하도록 할 거예요. 입력하면서 열너비 조절이 필요한 경우에 너비 조절 충분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두 줄로 입력하는 셀이 보이죠? 여기는 첫 줄 입력하고 Alt키 누른 상태로 엔터키 그리고 다음 줄 내용 입력을 해주면 돼요. 그리고 천단위 구분기호 필요한 곳 미리 입력해도 되는데 저는 나중에 하려고 입력하지 않았습니다. 날짜로 입력하는 데이터들 있죠. 여기는 홈탭의 표시 형식에 날짜로 형식이 바뀌어 보이고 있죠. 출력 형태 보이는 그대로 입력을 해주면 자동으로 날짜로 변경돼요. 그러면 먼저 B4에서 J14까지 입력한 내용들 모두 선택을 해 놓으세요. 그리고 홈탭에 맞춤에서 아래쪽에 있는 가운데 맞춤 눌러주세요. 이거는 조건에 지정되어 있는 건데요. 숫자 및 회계 서식은 오른쪽 정렬 나머지 정렬하는 게 더 많아서 먼저 이것을 지정을 해 놓은 거예요. 그러면 F열의 데이터 이거는 사칙연산하는 숫자 데이터죠. 그리고 출장비 돈과 관련되어 있는 데이터예요. 그래서 여기는 표시 형식에서 회계로 변경하면 되는데요. 목록 열어서 지정해도 되는데 빠르게 하는 것 표시 형식 위에 콤마 있죠. 이거 누르면 회계로 변경되고요. 정렬도 오른쪽 정렬 이렇게 나타나요. 가운데 맞춤 되어 있더라도 자동으로 오른쪽 맞춤 한 것처럼 그렇게 나타나는 게 회계 서식이에요. 만약에 표시 형식에서 숫자로 지정하는 경우에 정렬, 가운데 정렬이면 가운데 정렬, 오른쪽 정렬이면 오른쪽 정렬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거 헷갈리니까요. 회계 서식 어디에 지정하고 숫자 서식 어디에 지정하고 잘 모른다면 모두 다 그냥 숫자 서식으로 또는 모두 다 회계 서식으로 지정을 해도 돼요. 그리고 정렬에 대해서 잘 모른다면 출력 형태에서 여기 데이터는 오른쪽 정렬로 보이고 있죠. 그러니까 회계 서식이냐 숫자 서식이냐 그런 거 다 무시하고요. 사칙 연산되는 데이터는 오른쪽 정렬 이렇게 해놓으면 됩니다. 그리고 날짜는 가운데 정렬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가운데 맞춤으로 해놓는 거예요. 그 다음에 출력 형태에서 셀 합치기 하는 부분이 있죠.
13행과 14행에 나와 있습니다. 설정을 하도록 할게요. B13에서 D13, 컨트롤 키 누른 상태로 B14에서 D14, F13 14행, G13에서 I13까지 이렇게 4개 단위로 선택을 해주고요. 홈 탭에 맞춤에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이걸 눌러주면 블록 설정된 단위별로 이렇게 가운데 맞춤되어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되어 나타납니다. 이제 테두리를 설정할 건데요. 출력 형태를 잘 보면 굵은 선 지정된 게 있고 얇은 선 지정된 게 있어요. 이것을 한번 블록 설정해서 2개 다 설정하기 위해서 먼저 B4에서 J4로 선택, 다시 컨트롤 키 눌러주고 B5에서 J12까지 선택, 그리고 컨트롤 키 누른 상태로 B13에서 J14까지 선택, 3개 단위로 선택을 해주고요. 홈 탭에 글꼴에 테두리 지정하는 게 있죠. 먼저 모든 테두리 지정, 다시 열어서 굵은 바깥쪽 테두리 지정, 이렇게 해주면 출력 형태하고 동일하게 만들어져요. 그리고 F13, 14행 여기 클릭한 다음에 컨트롤 숫자 1키 또는 홈 탭의 표시 형식에 오른쪽에 이게 보이죠? 이걸 누르면 컨트롤 숫자 1키 누르는 거하고 동일해요. 그러면 셀 서식 대화 상자에서 표시 형식이 아닌 테두리 눌러주세요. 그리고 X자 모양으로 보이게 2개 클릭, 확인을 눌러주세요. 이제 조건에서 다음 지정할게요. 조건 두 번째 것, 제목 설정이 있죠. 1, 2, 3행 여기에는 도형 안에 큰 글자를 입력하기 때문에 여기 높이를 조금 키워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1, 2, 3행 머리글 이렇게 선택한 다음에 안쪽에 테두리 선 잡고 이렇게 조금 키워서 괄호 안에 픽셀 이게 한 30 언저리로 맞춰 놓으면 됩니다. 이제 삽입 가주세요. 그리고 도형 가주세요. 각각의 그룹이 있는데요. 이번에 지정된 건 기본 도형에서 찾을 수 있어요. 클릭한 다음에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출력과 비슷한 크기로 맞춰 놓으세요. 도형이 만들어지면 도형 서식 도구 만들어졌죠. 여기 도형 스타일에 도형 효과가 있어요. 그림자로 가면 바깥쪽이라는 게 있는데요. 지정되어 있는 오프셋 오른쪽 찾아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도형에 채우기 색상 지정이 있죠. 도형 채우기 표준색의 노랑 선택할 수 있죠. 그리고 도형의 테두리 이거는 지시가 따로 없는데요. 출력 형태의 도형의 테두리가 보이고 있죠. 테두리의 굵기나 색상은 상관이 없습니다. 지정이 없기 때문에 테두리가 보이기만 하면 되니까 바로 이제 홈 탭 가주세요. 도형에 글자를 먼저 입력해도 되고요. 설정한 다음에 나중에 입력해도 되는데요. 여러분이 편한 대로 하면 됩니다. 저는 먼저 입력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도형 안에 글자 색이 기본 흰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노랑 바탕 상태에서는 글자가 잘 안 보일 거예요. 그래서 색상 먼저 변경시켜 놓을게요. 검정으로 변경해 놓고 이제 도형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도형 안의 내용 타이핑을 해주세요. 그리고 다시 바깥쪽 테두리 선택, 그리고 홈 탭에 글꼴에서 굴림이라고 입력해서 엔터키 눌러주세요. 그 다음 24포인트로 변경을 해주고요. 굵게 속성 지정, 그리고 정렬 2개 다 가운데 맞춤 눌러주세요. 이제 다음 조건은 오른쪽에 나타나는 결제란을 만들어야 돼요. 조건에선 임의의 셀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현재 만들어진 행과 열, 이것과 전혀 관련 없는 셀 아무거나 선택을 해 놓으면 돼요. 그리고 위아래로 2개 행을 선택을 해주세요.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눌러주세요. 이제 여기에 결제라고 2줄로 입력하면 되는데요. 위에서 입력했던 것처럼 Alt 엔터키 이용해서 2줄로 입력해도 되고요. 아니면 홈 탭에 맞춤의 방향이 있어요. 여기에서 세로 쓰기 선택, 그리고 한 줄로 결제 입력을 해보세요. 그러면 2줄로 입력한 것처럼 이렇게 나타나죠. 어떤 방법이든 여러분이 편한 거 사용을 해주면 됩니다. 2줄로만 나타나면 돼요. 이제 옆에 이 3개 셀 선택, 담당에서 부장까지 입력하세요. 그 다음에 아래, 여기는 높이가 조금 커져야 되죠. 그래서 왼쪽에 행 머리글 잡고 조금 키워주세요. 결제 써있는 여기, 너비가 조금 좁게 바뀌어야 되겠죠. 그래서 열 머리글 잡고 이렇게 좁게 만들어 놓으세요. 이제 여기는 이렇게 선택을 해 놓으세요. 정렬이 가운데 정렬 안 된 게 있죠. 정렬이 가운데 맞춤으로 되지 않은 게 있죠. 홈 탭 맞춤에서 아래쪽에 가운데 맞춤 한번 클릭, 다시 한번 클릭을 해서 가운데 맞춤 보이게 하세요. 이제 여기 테두리 지정을 해줘야 돼요. 글꼴 열어서 얇은 것, 모든 테두리 이거 설정하면 돼요.
그리고 여기에 색상 지시는 따로 없죠. 채우기에서 보면 현재 채우기 없음 상태인데요. 흰색 배경일 이 색상을 지정을 해도 되고 채우기 없음 상태로 놓아도 상관없어요. 지시사항에 따로 나와 있지 않고요. 색상이 흰색으로 되어 있든 채우기 없음으로 되어 있든 인쇄했을 때 흰색처럼 보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색상 지정은 감점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그림으로 변환할게요. 홈 탭 클립보드에 복사 연 다음에 그림으로 복사. 대화 상자에서는 첫 번째 거 선택된 상태로 확인. 그리고 컨트롤 V키 눌러주면 그림으로 이렇게 만들어져요. 이제 마우스로 이동시킬 수 있죠. 그래서 너비와 높이 조절해서 맞춰 놓으세요. 그리고 원본, 여기는 삭제하라고 되어 있죠. 그냥 딜리트키 누르면 이렇게 테두리 남고 병합한 곳도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딜리트키가 아니고요. 위에 열머리 끌에서 이렇게 선택해 그리고 바로 삭제를 눌러주세요. 높이 조절한 거 내용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대로 놓아도 되는데 저는 깔끔하게 삭제해 놓도록 할게요. 다음으로 주황색 지정하는 게 있습니다. 출력 형태에서 회색으로 보이는 그 셀들 설정하면 되는데요. B사에서 J4, 컨트롤 키 누르고 G14, I14 여기를 글꼴의 채우기에서 표준색의 주황 이렇게 선택을 해주세요. 다음으로 조건에 유효성 검사 있는데요. H14셀 여기에 항상 유효성 검사 지정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사원번호를 여기 목록으로 만들어서 필요한 것 나타나게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유효성 검사인데요. 데이터 탭 가주세요. 그 다음 데이터 도구에 데이터 유효성 검사 그 위에 아이콘 클릭하면 바로 나타나요. 설정에 제한 대상에서 모든 값이 아닌 여기 목록으로 만든다고 했죠. 그래서 목록 선택, 원본 선택을 해주세요. 사원번호 이 데이터가 있는 셀 지정되어 있죠. B5에서 B12까지 선택 그리고 확인을 눌러주고요. 목록 이렇게 나타나면 제일 첫 번째 거 선택해 놓을게요. 여기는 출력 형태 가운데 정렬 보이고 있죠. 그래서 만약 안 되어 있다면 가운데 맞춤 해 놓으세요. 다음 조건 G5에서 G12까지 여기는 뒤에다 한글로 1 이렇게 나타나게 하라고 되어 있죠. 컨트롤 숫자 1키 눌러주세요. 표시 형식 탭 가서 사용자 지정으로 변경 그리고 제일 위로 이동하세요. 여기는 숫자 하나밖에 나타나지 않고 있죠. 그래서 지표준을 해도 되고요. 네 번째 거 선택해도 돼요. 또는 두 번째 거 선택해도 돼요. 보기에 숫자 뒤에 바로 한글로 1 이렇게 나타나게만 설정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어느 걸 하든 상관없는데요. 정답 파일과 동일하게 할게요. 네 번째 거 선택 그리고 바로 뒤에다 큰 따옴표 1 큰 따옴표 이렇게 입력을 해주세요. 그러면 큰 따옴표는 사라지고 큰 따옴표 안에 있는 글자가 이렇게 붙어서 나타나요. 이제 확인을 누르면 이렇게 변경된 것 보이죠? 다음으로 F5에서 F12 블록 설정해 주세요. 그리고 여기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아래로 가서 이름 정의 누르세요. 새 이름, 여기에 이름을 출장비라고 변경을 해놓고 확인을 누르세요. 그래서 다른 셀들은 이렇게 범위 지정해도 이름이 나타나지 않는데요. F열에 F5에서 F12 여기를 이렇게 범위 지정하면 출장비라고 이름이 변경되어 나타납니다. 이 정의된 이름은 문제 5번 여기에서 함수식 사용할 때 다시 사용을 할 거예요. 그럼 이제 파일은 틈틈이 여러분이 알아서 저장을 해주고요. 이제 조건, 주어진 함수 이용하는 거 1번에서 6번 그리고 7번 조건부 서식까지 순서대로 하도록 할게요. 출력 형태 1번 써있는 셀들 I5에서 I12까지 모두 선택하세요. 그리고 이 셀에서 바로 수식 입력해도 되는데요. 한 줄에 깔끔하게 보이는 게 여러분이 보기 편하겠죠. 그래서 위에 수식 입력 줄에서 커서 놓고 그 다음에 작업을 하도록 할게요. 1번은 출발 요일을 구하는데요. 출발 일자의 요일 이걸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H열의 데이터들이죠. 그러면 5행에서부터 12행까지 각각 써있는 이 날짜가 무슨 요일인지 그걸 지정을 해주면 돼요. 그래서 함수는 weekday 함수 이걸 사용해서 무슨 요일인지를 구할 거고요. 그 구한 요일을 가지고서 추주 함수에서 각 요일의 이름을 여기다 그대로 출력을 할 거예요. 그럼 먼저 weekday 함수 어떻게 하는지 보도록 할게요. 먼저 수식에 equal 그 다음에 weekday 여는 괄호까지
그리고 F(x) 눌러주세요. 함수 인수 대화상자 나타났죠? weekday 함수 설명 이렇게 나오고요. 인수에 대한 설명 여기에 나오는데요. 첫 번째 인수인 시리얼 넘버, 이거는 연, 월, 일, 날짜 데이터가 있는 데이터를 선택해주면 돼요. 저희는 출발 일자, 이걸 선택해주면 되죠. 이 데이터에서 제일 첫 번째 셀인 HO, 여기를 선택해주면 돼요. 그 다음 리턴 타입, 여기는 이렇게 많이 설명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렇게 설명 보기가 조금 어렵죠. 확인을 그냥 눌러 볼게요. 그리고 다시 한번 수식 입력줄 가서 HO 뒤에 닫는 괄호 지워버리고요. 콤마 눌러보세요. 그러면 리턴 타입에 대한 설명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요일의 첫 번째를 일요일로 할 거냐, 월요일로 할 거냐, 이것을 지정을 해주는데요. 저희는 이전에 다른 문제에서 항상 숫자 2로 지정을 했었어요. 월요일은 숫자 1, 화요일은 숫자 2, 이런 식으로 해서 일요일엔 숫자 7을 부여하게 리턴 타입 여기를 2로 지정을 했습니다. 여기서 바로 2 입력해도 되고요. 방금 전에 보인 여기에서 숫자 2 여기를 더블 클릭해도 돼요. 그리고 닫는 괄호 한 다음에 블록 설정되어 있는 모든 셀에 weekday 함수로 내용이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컨트롤 엔터 키 누르세요. 그래서 저희는 리턴 타입 여기에 숫자 2를 입력했기 때문에 월요일이 1이고요. 일요일은 마지막 7이 되겠죠. 그래서 6이라면은 토요일이고요. 그 다음에 2는 화요일, 7은 일요일, 이렇게 되겠는데요. 이제 weekday 함수를 choose 함수 여기에서 사용을 해야 돼요. 먼저 잘라내기 해두고요. 다시 여기에다 equal choose 함수 입력을 해주세요. 여는 괄호까지 해놓고 F(x) 누르세요. 그러면 choose 함수 이제 사용을 해야 되는데요. 첫 번째 인수인 index number, 여기에는 1에서 254까지의 수를 여기다 나타낼 거예요. 여기다 나타내서 그 숫자에 해당하는 밸류 값, 거기에서 출력을 어떻게 할 건지 그렇게 지정을 할 건데요. 그러면 index num, 여기에는 저희 방금 붙여넣기 했던 weekday 함수, 이걸 해주면 월요일은 1, 일요일은 7, 이런 식으로 숫자를 여기다 출력을 해주겠죠. 그러면 6인 경우에는 밸류 6, 여기에서 해당 요일의 이름인 토요일을 입력을 해주면 돼요. 그래서 숫자 1은 월요일이라고 했죠. 그래서 밸류 1에는 월요일 입력하세요. 앞뒤에 따옴표가 있어야 되는데요. 다음 인수로 넘어가면 자동으로 따옴표 나타날 거예요. 그 다음엔 화요일 입력을 해주고요. 그 다음 숫자 3인 경우에는 수요일이죠. 여기다 수요일 입력해주고, 입력하고 탭키 누르면 다음 인수로 넘어가요. 그래서 다음 인수 계속 입력을 해주는데요. 일요일까지 입력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입력하고 밸류 8, 여기는 아무것도 입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토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모두 내용 입력을 해놓고요. 이제 컨트롤 확인을 눌러보세요. 그러면 각 숫자에 해당하는 요일의 이름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여기는 함수식 입력하기 때문에 정렬 그리고 표시 형식 따로 감점되지 않는데요. 가운데 정렬로 놓아도 되고요. 오른쪽 정렬 맞춰 놔도 돼요. 이제 2번 J5에서 J12까지 선택을 해 놓으세요. 여기에는 비고를 구하는데요. 출장 일수, 이걸 가지고 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함수는 if 함수만 사용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출장 일수, 그거는 지열의 데이터죠. 우선 수식 입력줄에 equal if 여는 괄호까지 해주고요. F(x) 눌러주세요. if문은 조건을 지정해서 참일 때 어떤 내용, 거짓일 때 어떤 내용, 그 기능을 수행하게 하는 거죠. 먼저 첫 번째 인수인 로지컬 테스트, 여기는 먼저 조건을 지정을 해주면 되는데요. 먼저 구하는 텍스트, 그거는 출장 일수의 데이터니까요. 첫 번째 데이터인 GO, 이걸 먼저 선택을 해 놓으세요. 그러면 GO의 값이 무엇인지 그 조건을 지정해 줘야 되는데요. 문제지에서 보면은 출장 일수가 5 이상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이상이다 표현은 크거나 같다 그렇게 입력하죠. 그래서 크거나 같은지 뭐보다 5보다 이런 식으로 조건을 지정을 해 놓고요. 이제 이 조건이 참인 경우에 여기에는 출장 일수 많음 이렇게 입력하라고 나와 있죠. 그 다음에 다음 인수로 넘어가면 앞뒤에 큰 따옴표 나타나고요. 이제 조건이 거짓일 때 이때는 아무 내용도 표시하지 말고 공백으로 표시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아무 내용 빈칸도 아니고요. 아무것도 나타내지 마라. 그러니까
큰 따옴표만 이렇게 입력을 해 놓으면 됩니다. 아무것도 입력하지 않고 다음 인수로 넘어가면 큰 따옴표 자동으로 만들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에는 공백으로 출력하기 위해선 이렇게 큰 따옴표 2개를 입력을 해줘야 합니다. 이제 컨트롤 확인 또는 컨트롤 엔터 키 누르세요. 그러면 출장일수 많음 또는 공백 이렇게 나타납니다. 방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뒤쪽에 공백 이걸 안하고 value if false 여기를 마지막 인수에 아무것도 입력하지 않고 그냥 컨트롤 엔터 키 누르면 이런 식으로 나타나요. 조건이 거짓이라고 해서 false 이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방금 전에 했던 것처럼 공백 입력할 때는 꼭 이렇게 큰 따옴표 바로 뒤에 큰 따옴표 이렇게 2개를 입력을 해줘야 합니다. 이제 E13셀 클릭을 해 놓으세요. 여기는 인사부의 출장일수 평균 구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sum if 함수 그리고 count if 함수 사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통 평균을 구하는 것은 총합을 구한 다음에 나누기로 개수를 해주죠. 그래서 총합을 구하는 것은 sum if 이걸 사용해요. 그래서 조건에 맞는 자료를 찾아서 sum 더하기를 해주고요. 그리고 count if 함수 이거는 조건에 맞는 걸 찾아서 몇 개인지 count 개수를 그렇게 구해주는 함수예요. 그러면 총합 나누기 개수니까요. 총합을 구하는 sum if 함수부터 해보도록 할게요. 수식에 equal sum if 여는 괄호까지 하고요. fx 누르세요. 그러면 range, criteria, sum, range 이렇게 3개 인수가 나타나는데요. 첫 번째에 있는 range는 범위를 지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인사부라는 걸 찾기 위해서 부서명이 써있는 이 데이터들을 먼저 범위로 지정할 거예요. 위에 사행에 있는 레이블 이건 필요하지 않고요. 25에서 22까지 이렇게 선택을 해 놓으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크라이테리어 여기는 조건을 지정하는 건데요. 조건에는 인사부 이걸 직접 인사부라고 이렇게 입력을 해주거나 아니면 인사부 써있는 셀 있죠? 이걸 클릭해서 이렇게 지정을 해줘도 돼요. 저희는 정답 파일처럼 직접 인사부라고 입력을 해 놓을게요. 다른 인수로 가면 자동으로 앞뒤에 따옴표 이렇게 만들어지고요. 세 번째 인수인 sum range 여기에는 위에 range하고 다르게 앞에 sum이 붙었죠. 그러면 더하기 할 범위 이걸 지정을 하는 건데요. 인사부에 출장 일수 이거를 둬야 되죠. 그래서 인사부가 5행에서 12행까지였죠. 같은 개수만큼 G5에서 G12까지 이걸 범위로 지정을 해주면 돼요. 그래서 sumif로 구한 총합은 4라고 이렇게 나타나요. 그러면 먼저 확인을 눌러주고요. 이제 나누기에서 count if 함수로 개수를 구해야 되겠죠. 나누기 이 표시해주고요. count if 함수 이렇게 입력하고 fx 누르세요. count if 함수에서도 range가 나오고요. criteria 이렇게 나타납니다. sum range만 없죠. 그래서 이 범위는 sum if하고 동일하게만 지정해주면 돼요. 그래서 range에는 25에서 22 이걸 동일하게 이렇게 선택 그리고 크라이테리어 여기도 동일하게 인사부라고 지정을 해주면 돼요. 그리고 결과가 아직 앞뒤에 큰 따옴표가 없기 때문에 0으로 나타나는데요. 앞뒤에 나타나게 하고 보면은 2 이렇게 나타나요. 그래서 확인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총합이 4였죠. count if로는 2가 나타났죠. 그래서 4 나누기 2 하면 결과값은 여기에 2가 나타나요. 역시 여기도 정렬 그대로 둬도 되고요. 정렬 표시 형식 바꿔도 상관없어요. 이제 24셀 클릭을 해 놓으세요. 4번의 조건은 사원의 출장일수 합계를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함수는 dsum 함수 사용하고요. 구한 숫자 뒤에 한글로 1 이게 나타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함수 하나니까요. 수식에 먼저 equal dsum 여는 괄호까지 그리고 fx 누르세요.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항상 인수가 이렇게 3개 나타나고 있죠. dsum 데이터베이스 이 범위에서 더하기를 해라 그런 함수인데요. 데이터베이스 이 인수에는 범위를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잘 모른다면 기본 데이터 그걸 선택하라고 했죠. 그리고 레이블 각각의 데이터에 명칭이 써있는 사행 이것도 같이 선택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B4에서 H12까지 이렇게 데이터베이스로 범위를 지정하고요. 두 번째 인수인 필드 여기는 지정한 범위에서 몇 번째 열, 몇 번째 필드의 데이터를 sum을 할 건지 그걸 지정을 하면 되는데요. 사원의 출장 일수죠.
그러니까 출장일수 이거를 sum 더하기 할 거죠. 그러면 맨 앞에 B가 1필드예요. 첫 번째 필드, 그리고 C가 두 번째 필드. 그러면 출장일수가 써있는 지열은 여섯 번째 필드죠. 그래서 6 이렇게 입력하면 되고요. 세 번째 인수인 크라이테리어, 여기는 조건을 지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조건, 사원의 출장일수 이거 합계를 구하는 거죠. 사원이 써있는 곳, 이게 사원이 뭐죠? 직급이죠. 그래서 직급이 사원이냐, 이런 식으로 해서 두행 D4에서 D5 이렇게 설정을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확인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제 11일 이렇게 나타나는데요. 뒤에 한글로 1 이렇게 나타나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수식에 닫는 괄호 뒤에 사용하라는 연산자, AND 연산자 이걸 사용하고요. 큰 따옴표 한 다음에 한글로 1 그리고 큰 따옴표 닫아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지정을 해주고 엔터키 누르면 11일 이렇게 나타나요. 그래서 이거는 역시 위에처럼 정렬과 표시 형식 바꾸지 않아도 되는데요. 정렬과 표시 형식 그냥 정답과 동일하게 맞춰 놓도록 할게요. 이제 J13셀 선택을 해 놓으세요. 5번에서는 정의된 이름, 출장비를 이용하라고 되어 있고요. 함수는 max 함수 사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함수는 이렇게 입력을 해 놓고요. 첫 번째 인수, 두 번째 인수, 범위를 지정하는 건데요. 출장비 이거의 최대값만 여기다 찾으면 되겠죠. 그래서 출장비 데이터가 있는 F5에서 F12 여기를 이렇게 선택하면 저희가 이 데이터를 출장비라고 이름을 정의해 놨죠. 그래서 F5에서 F12라고 나타나지 않고 자동으로 한글로 출장비 이렇게 이름이 지정되어서 나타납니다. 그러면 정의된 이름 이용했고요. 이제 닫는 괄호하고 엔터키 누르면 맥스 함수로 최대값 이렇게 나타납니다. 여기는 천단위 구분기호 보이는 게 조금 보기 편하겠죠. 그래서 표시 형식에 콤마 누를게요. 다음으로 J14셀 클릭을 해 놓으세요. 여기는 VLOOKUP 함수 사용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항상 H14셀 유효성 검사 지정한 걸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목록의 데이터가 바뀌면 거기에 해당하는 출장일수가 여기 나타나게 그렇게 해주는 함수예요. 그러면 equal VLOOKUP 여는 괄호까지 하고요. FX 누르세요. 첫 번째 인수인 lookup value 여기는 항상 유효성 검사 지정한 H14셀 이걸 클릭해 놓으면 되고요. 두 번째 인수인 테이블 어레이 이거는 데이터베이스의 데이터베이스 인수하고 같아요. 범위를 지정하는 건데요. 데이터베이스하고 차이라면 위에 4행 이 레이블 선택하지 않고요. 실제 데이터인 5행에서 12행까지 이것만 범위로 지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원번호 데이터가 어디서부터 시작하는지 봐야 되는데요. 비열부터 시작하니까 비열에서부터 지정해주면 돼요. 그래서 B5에서 B12 그리고 오른쪽으로 어느 데이터까지 선택할 거냐 출장일수 데이터만 포함되면 되는데요. 기본 데이터의 끝인 H12 여기까지 이렇게 설정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인수인 컬럼 인덱스 넘버 여기에는 위에서 지정한 테이블 어레이 이 범위에서 몇 번째 열 그것을 여기에다 출력을 할 거냐 그걸 지정을 해주면 돼요. 그래서 B열이 1번, C열이 2번이죠. 그래서 B열이 1열, C열이 2열이죠. 그러면 출장일수 써있는 G열 이거는 여섯 번째 열이니까 숫자 6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레인지 룩업 이 인수에는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을 찾으려면 펄스 이걸 입력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영어로 대소문자 상관없이 펄스라고 입력해도 되고요. 펄스에 해당하는 숫자 0 이걸 입력해도 결과는 동일하게 나타나요. 이제 확인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제 이 목록 다른 거 바꿔볼게요. 사원 번호에 해당하는 출장일수 옆에서 자동 변경되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조건 지정하는 게 있는데요. 5행에서 12행까지 모든 데이터 B5에서 J12까지 이렇게 선택하고 홈탭에 조건부 서식 새 규칙 들어가서 작업합니다. 문제지에서 보면은 출장비 단위원 F열의 데이터죠. 이 값이 20만 이하인지 그것을 먼저 비교해야 되는데요. 수식으로 비교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제일 마지막 거 선택 그리고 아래 상자 클릭해서 수식 입력을 해주는데요. 이퀄 한 다음에 출장비 단위원의 제일 첫 번째 데이터 F5셀 여기를 클릭을 하세요. 그 다음에 F4키를 눌러보면
달러 표시가 이렇게 사라지고 나타나고 하는데요. 열 앞인 F 앞에 달러 표시가 나타나도록 해주세요. 그래서 F열은 절대 변하지 않게 절대 참조로 바꾸고요. 그 뒤에 5행 써있는 것, 이거는 5행에서 12행까지 변경될 수 있도록 상대 참조로 지정을 해 놓으면 돼요. 그래서 F의 값이 20만보다 이하인지 그걸 지정하면 되죠. 그래서 이하라는 표시는 작거나 같다, 이걸 입력하고요. 그리고 20만, 그것은 콤마 없이 이렇게 20만이라고 입력을 하세요. 그 다음에 서식 지정해야 되죠. 서식 누른 다음에 색의선 표준색의 파랑, 그리고 굵게 속성 지정, 그리고 확인, 다시 한번 이거 확인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출장일수 이게 20만 이하인 이 데이터에서만 모든 셀이 파랑에 굵게 이걸로 표시되어 나타납니다. 이제 파일을 저장하고 제2작업 시트 하도록 할게요. 제2작업과 제3작업 시트는 기본 데이터 그걸 모두 사용합니다. 그래서 제2작업 시트 조건이 2개만 나와 있죠. 출력 형태는 없죠. 조건 위에 먼저 복사하라는 게 나와 있습니다. 비사에서 쭉 드래그해서 H12까지 선택하고요. 컨트롤 C키로 복사, 제2작업 시트로 가서 B2 셀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홈탭에 붙여넣기 열고 원본 열너비 유지, 이걸 해주면 제1작업과 동일하게 표가 만들어지죠. 이제 조건의 1번 목표값 찾기 할게요. B11에서 G11까지 블록 설정,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그리고 이 안에다가 지정되어 있는 내용을 입력하세요. 그리고 오른쪽에 H11 셀 선택을 해주세요. 여기는 TAverage 함수 사용하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수식을 TAverage 연운 괄호까지 하고요. 이제 FX 누르세요. 함수 인수에선 데이터베이스 여기부터 입력하면 되는데요. 범위 지정이죠. 데이터베이스 함수에서는 범위, 기본 데이터 선택하면 된다고 했죠. B2에서 H10까지 선택. 두 번째 인수인 필드, 이거는 위에서 지정한 범위에서 몇 번째 열, 몇 번째 필드를 여기에 나타낼 건지, 에버레이지, 평균을 구할 건지 그걸 지정하는 거죠. 그래서 B열이 1번이었죠. C열이 2번이었죠. 그러면 저희는 출장비를 구해야 돼요. F열이죠. 그러면 5번째죠. 그래서 필드 5 이렇게 입력을 해주면 돼요. 세 번째 인수, 여기는 영업부, 이게 조건이 돼야 되는데요. 영업부는 부서명이 영업부죠. 그래서 조건을 E2에서 E3 이렇게 선택하면 조건이 부서명이 영업부인 것 이렇게 지시가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읽어보면 B2에서 H10 이 범위에서 5번째 필드에 있는 출장비 이걸 구하는데 조건은 부서명이 영업부인 것, 이것만 출장비를 찾아서 에버레이지, 평균을 구해라, 이런 함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값이 이렇게 나타난대요. 이제 확인을 누를게요. 여기는 표시 형식 콤마로 해서 회계로 바꿔서 천단위 구분기호 이렇게 보이는 게 낫겠죠. 이제 괄호로 지시가 되어 있는데 테두리하고 가운데 맞춤 지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11행 모두 선택, 그리고 글꼴의 테두리 모든 테두리 지정하고요. 가운데 맞춤은 여기만 지정되어 있으면 돼요. 여기는 숫자니까 오른쪽 맞춤되어 있으면 되고요. 이제 이 평균값 가지고 이 평균이 30만이 되려면 민시후의 출장비 3행에 나와 있죠. 민시후의 출장비는 현재 52만이에요. 이게 어떻게 바뀌어야지 평균이 30만이 되냐, 그것을 예측하는 건데요. 데이터로 가서 예측이 있어요. 가상 분석의 목표값 찾기 누르세요. 그러면 커서 놓았던 H11 이게 수식 셀이고요. 찾는 값은 H11에 30만 이게 돼야 되죠. 그래서 300000 콤마 없이 이렇게 입력하고요. 값을 바꿀 셀 민시후의 출장비죠. 그래서 F3 여기를 클릭을 해주면 돼요. 그리고 확인을 누르면 값이 이렇게 찾았다고 나오죠. 확인 누를게요. 평균은 30만이고요. 민시후의 값 47만 8천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제 고급 필터 해야 되는데요. 부서명이 영업부가 아니면서 이렇게 첫 번째 조건이 있죠. 그래서 부서명이 써있는 E2 셀 클릭, 그 다음 조건 출장 일수가 4 이하인 이렇게 또 조건이 있죠. 그래서 출장 일수 써있는 G2 셀을 컨트롤 키 누르고 이렇게 같이 선택하세요. 그 다음 컨트롤 C키로 복사, 그 다음에 조건 범위인 B14 셀 클릭하고 컨트롤 V키로 붙여넣기,
그러면 조건 2개 해야 되는 게 붙어서 나타나죠. 부서명에 대한 조건은 아래쪽에다 B15에 쓰면 되는데요. 아니면서 이거는 같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같지 않다를 키보드에 있는 글자로 입력한다면 크거나 같다 이렇게 쓰면 되고요. 부서명이 영업부가 아니다 그걸 하니까요. 이렇게 영업부 입력을 해주면 돼요. 영업부 쓸 때 앞뒤에 따옴표 필요 없고요. 그리고 정렬도 여기는 설정할 필요 없습니다. 다음 조건 앞에 부서명이 영업부가 아니면서 이렇게 지시가 되어 있죠. 그래서 또는이 아닌 그리고 이런 의미가 되겠죠. 앞에 조건과 뒤에 조건 두 개가 다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AND 조건인데요. 그리고 조건 이걸 하기 위해서는 바로 옆에 여기에다가 다음 조건 내용을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출장 일수가 4 이하인이죠. 이하라는 표현은 작거나 같다 이렇게 하면 되죠. 뭐보다 작거나 같은지 4보다 작거나 같은지 이렇게 입력하면 됩니다. 이제 이 조건 가지고 고급 필터 직접 해야 되는데요. 필요 데이터 아래쪽에는 4개 데이터만 여기다 추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사원명 C2 셀 클릭 그리고 바로 옆에 직급 써 있죠. 드래그해서 같이 선택 이제 컨트롤 키 누르고 출장 일수 G2 셀 선택 그리고 출발 일자 또 옆에 붙어 있으니까 드래그해서 선택 이제 컨트롤 C 키로 복사 그리고 복사 위치인 B18 셀에 이렇게 클릭하고 컨트롤 V 키로 붙여넣기 그러면 4개가 이렇게 붙어서 나타나고요. 이제 실제 고급 필터하기 위해서 기본 데이터 B2에서 H10 이거를 선택을 해 놓으세요. 그리고 데이터 탭에서 정렬 및 필터의 고급 이걸 눌러주세요. 결과는 다른 장소의 복사로 선택 그래야지 아래쪽에 새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목록 범위는 B2에서 H10까지 조건 범위 B14에서 C15까지 그리고 복사 위치는 클릭한 다음에 아래 복사해 놓은 거 있죠. 사원명에서 출발 일자까지 이렇게 선택 그리고 여기는 체크하지 않고 확인을 누르세요. 그러면 2개 조건이 다 만족하는 거 데이터 4개 나타납니다. 맨 아래쪽에 테두리 보이지 않는데요. 여기는 테두리에 대한 지시 없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놓아도 돼요. 감점되지 않아요. 이제 제3작업 하기 위해서 다시 제1작업 시트로 가주세요. 블록 설정 그대로 B4에서 H12까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컨트롤 C 키로 복사 제3작업 시트로 가주세요. B2 셀 선택되어 있죠. 이제 홈 탭 가서 붙여넣기해서 다시 한번 원본 연럽이 유지 그러면 이제 이 데이터로 조건 1, 2, 3번 할 건데요. 1번의 부분 앞 첫 번째 보면은 출력 형태처럼 정렬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출력 형태를 보면은 2열의 데이터 부서명 이 아래쪽에 굵은 글자로 그리고 추가로 내용이 나와 있죠. 그래서 부서명 이 두 셀 여기다 커서를 놓고 아래 데이터를 정렬하면 돼요. 첫 글자를 보면은 인, 그 다음 영, 그 다음에 기 이런 식으로 가나다 순이 아닌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서명을 기준으로 정렬하는데 데이터에서 기역 히읗이 아닌 히읗 기역 텍스트 내림차순 정렬 이걸 한번 눌러주면 돼요. 그 다음에 이 두 셀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데이터 도구의 오른쪽 끝에 가면 부분합 있죠? 이거 누르세요. 그러면 방금 전에 그룹화한 항목 E2의 부서명이었죠? 그래서 부서명으로 변경 그리고 조건에 보면은 사원명의 개수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출발 일자 체크 해제하고요. 사원명 체크 사용한 함수는 개수로 이렇게 선택하고 새로운 값으로 대치와 데이터 아래 요약 표시 2개만 체크되어 있는 상태에서 확인 다시 한번 부분합 누르세요. 이번에는 사원명의 개수 뒤에 출장비 단위원의 평균 이렇게 되어 있죠. 사원명 체크 해제 출장비 단위원 체크 이거의 평균을 구하도록 이렇게 변경 그리고 개수 이거 그대로 있어야 되죠. 그래서 새로운 값으로 대치 이건 체크 해제 그리고 확인 누르세요. 그러면 처음 구한 개수가 아래쪽에 나중에 구한 평균이 위쪽에 이렇게 나타나요. 왼쪽에 윤곽이 나타나는데요. 부분합 왼쪽에 그룹 해제 있어요. 엑셀 버전에 따라서 윤곽 지우기 또는 개요 지우기 이렇게 나타나는데요. 2개 다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 이 지우기 선택을 해주면 돼요. 나머지는 출력 형태에 맞게 수정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너비 조절 필요한 경우에만 이렇게 조절해서 맞추면 다른 건 변경할 게 없을 거예요. 그러면 파일 저장하고요. 다시 제1작업 시트로 가주세요.
제4작업 그래프는 모든 데이터 사용하지 않고요. 일부 데이터만 사용해요. 출력 형태에서 가로축 보면은 이름이 나타나고 있죠. 사원명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C열의 데이터 중에서 필요한 행만 사용을 할 거예요. 그래서 우선 C4 여기를 선택해 놓고요.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출력 형태 가로축에 있는 데이터만 선택하면 되는데요. 우선 5행 민시우까지 선택, 그리고 6행 여기는 사용하지 않죠. 이제 컨트롤 키 누르고 7행, 8행 이렇게 선택하고요. 다시 한번 컨트롤 키 누르고 10에서 12행까지 이렇게 데이터 선택을 해 놓으세요. 그리고 출력 형태 가로축의 아래쪽에 있는 범례 출장비 단위원, 출장일수 이게 나와 있죠. 그러면 FL과 G열의 데이터 동일한 행을 선택을 해주면 돼요. 붙어 있으니까 한꺼번에 선택할게요. 두 데이터가 붙어 있으니까 한 번에 같이 선택할게요. 컨트롤 키 누른 상태로 F열과 G열 4, 5행 그리고 7과 8행 그리고 10에서 12행까지 이렇게 두 열 선택을 해 놓으세요. 중간에 선택 잘못했다면 다시 처음부터 하는 게 낫습니다. 이제 이 데이터로 삽입 메뉴 가주세요. 차트에서 콤보 차트 삽입이 있어요. 이걸 클릭한 다음에 사용자 지정 콤보 차트 만들기 눌러주세요. 그러면 차트의 종류 혼합 선택되어 있는데 계열 이름 두 개 나타나고 있죠. 조건의 1번을 먼저 봐주고요. 조건의 7번을 함께 봐주세요. 그래서 조건의 7번 서식을 봐야 되는데요. 출장일수 계열 여기 나타나고 있죠. 이 계열이 표시기는 꺾은 선형으로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선택, 그리고 이 계열 보조축으로 변경하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출장비 단위원 이거는 조건의 1번에 지정되어 있는 차트 종류 묶은 세로막대형으로 되어 있으면 돼요. 이제 확인을 누르세요. 그 다음에 위에서 차트 이동 누르세요. 새 시트 선택, 그리고 이름은 제4작업으로 변경, 그리고 확인을 누르세요. 시트명이 제일 왼쪽에 이렇게 나타나 있는데요. 제4작업 시트를 마우스로 이름 클릭해서 쭉 드래그 오른쪽에 가져다 놓으세요. 그래서 제1, 제2, 제3, 제4작업 순서로 나타나게 하여야 합니다. 이제 조건 1번, 2번, 3번까지 했고요. 4번 차트 디자인 도구 여기에서 왼쪽에 빠른 레이아웃 누른 다음에 레이아웃 3으로 선택, 그 옆에선 스타일 1 선택, 그리고 조건의 5번 영역 서식 있죠. 차트 영역 현재 선택되어 있는데요. 먼저 홈 탭 가주세요. 글꼴을 먼저 굴림으로 변경, 그리고 글자 크기 11포인트로 키워주고요. 글자의 색 그대로 놓아도 되는데요. 저희는 검정으로 조금 더 잘 보이게 할게요. 그리고 채우기는 색이 아닌 질감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채우기에서 못하고요. 서식 도구로 가주세요. 도형 스타일에 도형 채우기 열고요. 아래쪽에 질감 있죠. 여기에서 지정되어 있는 파랑 박엽지 선택, 그 다음에 그림 영역 채우기 있죠. 마우스 이렇게 올렸을 때 그림 영역 나타나는 곳 클릭, 그 다음에 도형 채우기에서 색상 이름 흰색 배경일 선택하세요. 다음 조건 6번 제목 서식이죠. 차트 제목 클릭해서 안에 차트 제목 드래그, 그 다음에 내용을 수정하세요. 출력 형태 나와 있습니다. 내용 입력했다면 바깥쪽 테두리 다시 한번 선택하세요. 그러면 여기에는 색깔 채우기 있죠. 도형 채우기에서 색깔 흰색, 도형 윤곽선 여기는 색깔 검정만 하면 테두리 나타나고요. 그리고 도형의 윤곽선 여기는 검정색 지정하면 테두리 나타나니까 다른 설정 없어요. 다른 설정할 필요는 없고요. 이제 홈 탭 가주세요. 제목에 글꼴 굴림이 되어 있고요. 굵게 속성 지정, 그리고 20포인트로 키워주세요. 다음 조건 7번 서식 보조축 지정까지 냈죠. 그러면 꺾여 있는 부분에 있는 동그라미 이 표식을 클릭 마우스 오른쪽 버튼, 그 다음 데이터 계열 서식 선택을 해주세요. 오른쪽에 나타났죠. 그러면 채우기 및 선 누르고요. 표식 누른 다음에 표식 옵션 여세요. 기본 제공 선택, 그리고 지정된 세모 모양 형식에서 선택, 크기는 10으로 변경하세요. 그 다음에 레이블 지정이 있는데요. 출력 형태 보면은 이 막대 그래프 위쪽에 나타나죠. 그래서 한효빈 이 막대 그래프 선택, 다시 조금만 있다가 다시 한번 클릭 이렇게 해주면 이 막대 그래프만 선택됐죠. 그러면 이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데이터 레이블 추가, 그러면 막대 그래프 위쪽에 숫자가 이렇게 나타나요.
다음으로는 눈금선 지정이 있는데요. 그림 영역 안쪽에 있는 이 회색 선, 아무거나 이 회색 선을 선택. 그러면 오른쪽 왼쪽에 동그라미 선택되었다고 나타나죠. 다시 서식 도구 가서 도형의 윤곽선 대시를 파선으로 변경, 색깔 그대로 놓아도 되는데요. 저는 조금 더 잘 보이게 윤곽선을 검정으로 바꿀게요. 그리고 그림 영역의 왼쪽, 오른쪽, 아래 테두리 선이 보여야 되는데 안 보이고 있죠. 그래서 왼쪽에 숫자 아무거나 선택, 도형 윤곽선의 검정으로 변경, 오른쪽에 보조축 숫자 선택, 다시 윤곽선 검정, 가로축에 글자 아무거나 선택, 다시 도형 윤곽선 검정. 이렇게 지정하면 선이 모두 나타나죠. 이제 왼쪽에 축 숫자 확인을 하세요. 최소는 하이픈 이걸로 나타나고요. 단위는 10만 단위씩, 그리고 최대값 6만, 여기는 바꿀 필요 없죠. 오른쪽에 보조축 여기를 확인하면 최소값 하이픈이 아닌 01 이렇게 나타나고 있죠. 그러면 차트 바깥쪽 클릭 한번, 다시 한번 이 보조축 숫자 선택. 그러면 오른쪽 축 서식에 축 옵션, 최소값, 최대값, 기본 단위 이걸 변경할 수 있게 나타나요. 그러면 최소값은 0.0 이 상태로 놓고요. 2씩 변경돼야 되죠. 그래서 2 입력하고 엔터키 눌러주세요. 최대값 8로 나타나니까 그대로 최대값 바꾸지 않고요. 이제 이거를 숫자만 나타나게 하고요. 최소값이 0이 아닌 하이픈 이거를 변경돼야 되죠. 오른쪽 축서식의 아래쪽에 표시 형식이 있어요. 이걸 연 다음에 범주를 회계로 변경하고 그 다음 기호 없음으로 변경해 주세요. 그러면 출력과 동일하게 이렇게 나타나요. 그리고 그림 영역의 오른쪽 바깥에 아주 작게 눈금선이 가로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현재 이 화면에는 차트에 나타나 있지 않죠. 그래서 눈금을 열어주고요. 주눈금 이걸 열어서 바깥쪽 이렇게 하면 여기에 나타납니다. 이제 조건의 8번 범례 출장비 단위원 이게 두 줄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범례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 그리고 데이터 선택 누르세요. 범례 항목 계열의 출장비 단위원 이거 선택하고 편집, 그 다음에 계열 이름에 한 줄로 출장비 단위원 이걸 입력해주면 돼요. 그 다음에 확인, 그 다음 다시 확인을 누르면 됩니다. 다음으로 이제 조건의 9번 도형 여기다 만들어야 되죠. 서식 선택되어 있다면 바로 여기서 도형 만들 수 있죠. 제일 아래쪽에 가면 같은 모양 도형 있어요. 이름 조금 달라도 같은 거 찾아주면 돼요.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 이걸 선택, 마우스로 우선 적당하게 드래그해서 만들어 놓으세요. 노란색 핸들 이렇게 위치 바꿀 수도 있는데요. 먼저 이 안에 글자부터 입력을 해볼게요. 도형 안에 글자 입력할 때는 두 줄 입력할 때 그냥 엔터키 눌러서 두 줄로 입력하면 돼요. 그럼 이제 바깥쪽 테두리 다시 선택해 놓고요. 도형에 색상 지정 없는데요. 홈탭 먼저 가서 여기에서 색상을 흰색으로 변경을 해 놓을게요. 글자가 같은 흰색이라 안 보이죠? 글자 색을 검정으로 변경할게요. 여기 맞춤이 필요하죠? 위아래 모두 가운데 맞춤 이렇게 클릭을 해 놓으세요. 두 줄의 간격이 조금 넓게 되어 있는데요. 차트 영역에 지정된 글꼴, 굴림으로만 바꿔도 해결이 돼요. 그러면 출력 형태에 맞게 이거 크기 위치 조절에 맞춰 놓으세요. 이제 파일 한번 저장하고요. 제1작업에서 제4작업까지 다시 한번 틀린 거 있는지 검토를 해주세요. 실제 시험에서도 검토할 시간 충분히 있을 거예요. 글자 틀린 거 있는지, 그리고 지시, 출력 형태 맞게 하지 않은 부분이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해주세요. 그리고 검토를 완료했다면 파일 저장을 한 번 더 하고 이 파일을 감독관 PC로 전송, 그리고 나오기 전에 감독관에게 제대로 전송했는지 확인하고 퇴실해주면 돼요. 그러면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